자유주의 결국은 마지막에 가야 되고요. 근데 간섭주의를 한 게 제가 영상에 올린 것 중에서 1.97에도 여전히 꼼수가 돼요. 외교 조약 꼼수. 그 독점 걸고 독점을 이제 풀면 여기 투자권 지금 아무도 없어서 안 변하는데, 그 투자권 있는 애들은 우호도 10 올라가서 그 투자권을 없애고 다시 투자권을 주고 독점 걸었다가 독점 풀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쉽게 우호도를 100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간섭주의를 끝까지 가져가고, 그러면은 끝까지 주요 열강들이 제 편이에요. 요것만 안 뜨면 돼요. 적대적 태도에서는 투자권을 애들이 안 받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제가 레전런을 했던 게 악명이 빵이 된다는 장점이 하나 있었고, 레전런을 할 때 그 러시아의 태도가 바뀌어요. 러시아의 태도가 공격적에서 바뀌어서 그러면은 투자권, 이건 근데 랜덤이에요. 가끔은 대영 제국이 내전런 이후에 적대적 띄울 때도 있고, 러시아도 여전히 적재적 띄울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전런 할 때 장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악명이 빵이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그 통치자 고를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이것도 뭐 100%는 아닌데 이거 고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 태도가 바뀌어요. 랜덤으로. 근데 보통은 높은 확률로 미국 대영 제국은 계속 보호적을 띄워줘요. 근데 러시아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러시아가 보호적 띄우면 사실은 거의 1900년대까지 영국, 미국, 러시아 정도만 계속 갖고 가도 웬만한 애들 다 이기거든요. 얘네 셋이 제일 중요해요. 물론 영국이랑 러시아는 서로 적대적이기 때문에 동맹 같은 거를 맺으면 안 되고요. 그냥 우호도 100 만든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제 청 공략할 때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내주면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버블 얘기하다가 외교로 넘어왔네요. 그래서 간섭주의 그냥 끝까지 갔고, 그래도 결국은 마지막은 자유방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어디 갔어? 기업가가 그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상태가 계속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쵸, 요게 이제 없어지는 이벤트가 좀 발생을 하거든요. 자유방임주의가. 그거를 제가 실수로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계속 띄워줘야 되는데, 제가 뭔가 클릭하다가 자유방임주의가 없어지는 그 이벤트를 뭔가를 클릭했나봐요. 그래서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자유방임주의가 빵프로가 돼서, 그래서 2회차에서는 그래서 자유방임주의 못 갔고, 여기서는 기업이 8개에서 끝났어요. 끝까지 이거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끝났고, 누진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소비 기반은 소비세, 그 다음에 토지 기반은 토지 기반 조세, 인두세는 그냥 사람 머리마다 부과하는 거예요. 그냥 동일하게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마다. 근데 이제 초반에는 노무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그래서 인두세가 그 한 50년대까지, 50년대 60년대까지는 인두세가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겁나 딸리고. 그래서 내전론 하면은 비례조세 상태인데 저 일부러 인두세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다시 비례조세 갔어요. 비례조세 누진세부터는 부자한테 불리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기반으로 조세를 좀 비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누진세가 진짜 빡세죠. 비례조세보다 더 빡센 건데, 요거는 배당세예요. 지금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더 부유한 사람한테 더 많은 그거를 물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진세가 돼야지 나중에 청나라 통합해도 충분히 이끌어갈 수가 있고, 누진세가 됐을 때부터는 병력을 진짜 미친듯이 뽑을 수 있고, 건설을 진짜 미친듯이 해도 마이너스가 잘 안됩니다. 그 여기 플러스 자유방임까지 가면은 그리고 각종 이제
금리 낮추는 정책이랑 소시민이 이제 충성파가 되면은 요 금리가 거의 1%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계속 찍으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제가 1.3B로 끝냈는데 2B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방임주의를 일찍 가면은. 근데 저는 이제 일찍 가지 않았고요. 왜냐면 청 공략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보유무역주의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자유무역이 너무 성능이 낮아요. 딱 좋은 거면은 저거거든요. 무역 우위랑 위상 저항이 낮아지니까 블록 편입시킬 때 빼고는, 무역 우위는 어차피 저거 올려주는 게 그 많아. 예. 그래 상관없고, 근데 지원금이잖아요. 보호무역주의가 있어야지 일단은 그 국가 간에 거래할 때 지원금 미지급이랑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세력 블록 그것도, 근데 블록 만드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보호무역주의가 있어서 지원금 미지급, 그 다음에 관세. 지원금 미지급은 아니고 관세 관련된 걸 거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요게 좀 보호무역을 가면은 최대 단점 위상저항, 요거밖에 없어요. 자유무역이랑 보호무역 차이는, 자유무역으로 돼야지 그 애들 끌어올 때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 플레이를 할 때만 가는 거지. 보면 보이세요? 현대법 대비 마이너스 46K. 왜냐면 보호무역주의면은 내가 무역하는 거에서 이렇게 세금, 지금 차는 세계 시장은 47인데 여기 제가 중국 먹었기 때문에 남아 돌거든요. 그럼 이거 무조건 최대 관세 때려도 수출돼요. 여기 돈 들어오잖아요. 특히 의류 같은 거. 그러니까 대한시장은 의류가 높은데 세외는 낮으니까 들어오겠죠? 그냥 놓게 때리는 거예요. 이게 25%인데 25% 때려봤자 지금 한 30파운드 정도 되니까, 30파운드에 25% 때려봤자 37.5죠. 여전히 높죠. 그럼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때려도. 그러면 요걸로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또 동관리랑 그 다음에 그 외교 거래는 보호무역주의를 따라올 수 없어요. 다만 이런 애들 그 세력 블록에 데리고 오는 게 좀 어려워질 뿐이죠. 근데 요거는 그냥 피복 만들기로 데려오면 되고, 얘네가 좀 그지거든요. 이런 애들 조금 그 경제 우존하게 해서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계속 중국 때리기 때문에 악명 관리가 잘 안 되죠. 악명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상 저항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끌고 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피복 만들기 아니면 굉장히 끌고 오기가 어려웠었고, 근데 이제 그런 특수 플레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자유무역 찍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상 어떻게든 낮춰서 끌고 와서 주권적 제국으로 해서 복속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뭐지, 그냥 무역 연맹으로 해서 계속 무역만 늘려가거나, 뭐 하여튼 그런 플레이 할 때 필요한 거고, 그 외에는 그다지 필요가 없다. 끝까지. 요거는 사실 원하는 대로 가면 돼요. 저는 조합국가를 매번 추구했기 때문에. 근데 다음 플레이 때는 주권적 제국 세력블록 갈 거라 군주정 그냥 고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안 좋은 게 그 지주가 끝까지 같이 가겠죠. 얘네 지주가 말썽이긴 하거든요. 뭐 할 때마다. 그래서 지주를 없앨 때는 그냥 우원 내각제가 제일 좋긴 해요. 근데 군주정 가면 권위가 높죠. 이것도 또 장점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지주는 약해지게 산업을 발전시키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조합국가, 파시스트, 이걸 실패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실패했는데, 정부에서 파시스트들이 판을 쳐야지 조합국가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전 거를 보면은 전원도 파시스트고, 그 다음에 소시민은 조합국가주의고, 그래서 가기가 쉬웠는데, 그러려면은 뭐다? 기술에서
얘를 빨리 가야 됩니다. 대규모 선전. 대규모 선전을 빨리 가야지 파시스트가 된다. 법 했죠? 그 다음에 군사. 경제는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한 것 같네요. 군사는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계속 찍으면 되고, 좀 일자리들 많이 나눠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대도 조금 지금 덜 했는데 나중에 하다 귀찮아서 나눠줘야 좀 사방 공격이 돼요. 이게 공격은 장군의 개수로에 따라서 이제 진격을 하기 때문에 병력이 좀 뭉땡그려서 있는 거 하나 있고, 이런 이제 자잘한 애들의 장군 그냥 많이 넣고 하는 게 있어야지 사방 공격할 때 쉽게 공략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제가 이렇게 털린 적도 있거든요. 제가 군대를 귀찮아서 요만큼만 나중에 만들어 놓고 진행을 했는데, 이러면은 팔방에서 공격 오면은 막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좀 나눠줘야 되고, 그리고 대규모, 이것도 벽부에 또 가네. 요거 꼭 가셔야 됩니다. 대규모 징병. 얘는 무조건 가셔야 돼요. 왜냐면 대규모 징병을 해야지 보조병을 플러스 100까지 넣을 수가 있거든요. 요건 인구 차이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거 플러스 100까지 돼요. 그쵸? 보이시죠? 요거 보조병 넣으면 뭐가 되냐면 얘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군사력으로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적들이 이제 우리 군사력으로 그 보조병도 봐요. 그래서 이제 뭔가 거래를 하거나 동맹을 맺거나 방위조약을 맺을 때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대규모 징병을 가는 게 좋고, 군사에는 어느 정도 쪼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화포가 보통 공격력이 세죠, 보병보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포병이 있어야 됩니다. 적 식구 방어할 때는 보병이고 공격할 땐 포병이거든요. 그래서 포병이 있어야 되는데 대충 한 2대1, 너무 초반에 너무 많아버리면 또 포병 유지가 안 되거든요. 한 2대1 정도로 유지하면 되고, 후반에는 보병보다도 포병 역할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대1 정도로 해서 포병, 아니면은 그 과다만 안 되면 되거든요. 특수병 과다 안 되는 선에서는 포병이 많아야지 공격할 때 유리하고요. 방어할 때는 포병보다도 보병이에요. 그래서 척후 보병이랑 포병 요 조합을 가셔야지 전쟁할 때 유리하고, 외교적으로 열강을 끌어들여라. 전쟁은 혼자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 이 게임은 혼자서 무쌍 찍는 게 아니고 외교로 동맹을 만들고 조약으로 이제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면서 다중 전투를 하는 거죠. 동맹 맺고. 네, 그게 제가 청칠 때 러시아, 영국, 미국 다 데리고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이제 이런 영국, 프랑스, 독일같이 열강 공략할 때면 다중 동맹이 필요하죠. 나 혼자는 싸우기 어렵고 얘네도 다중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열강이 몇 명은 반대쪽 붙고 열강이 몇 명은 내 쪽 붙는데, 요거 막고 싶으면은 나중에 다자 동맹, 제가 다자 동맹 맺고 그래서 저한테 전쟁 선포 못하게 하고 영국 쪼개버렸죠. 그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경제, 군사, 뭐 법, 이게 다 묶여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나눠서 설명하고 있지만,